네, 안녕하셨습니까? 성동여행 SNS 서포터즈인 김선생의 성동구 이야기. 이번 시간에는 수신비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 숫자에 귀신 신자가 쓰여져 있는 바위 자연석에 새겨져 있는 이 수신비에 대해서는 성동문화원의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성정동 새마을 펌프장 옆 언덕 위에 소지하고 있는 이 수신비는 일찍이 이 지역이 저지대로 홍수 벌람 시 수해를 자주 입었던 곳이어서 1914년부터는 방수제를 쌓아 제방을 설치하였으며 물의 신에게 돼지머리를 놓고 제를 지냈다고 한다.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 이 수신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농촌 같으면 선앙당, 어촌에서는 해랑당, 산촌에는 산신단 등에서 이 마을 수호신에게 안녕과 풍년 혹은 풍어를 기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, 특히 이 지역은 이런 수해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수신에게, 물의 신에게 제를 지내는 위해서 이런 비가 세워졌다,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수신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송정동이 되겠는데요. 송정동은 여러분들 청계천과 중량천이 이렇게 만나는 지역의 주변 지역으로서 지금의 중량물재생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과 또 한편으로는 맞은편 쪽에 동부간선도로가 있는 이 뚝방 위쪽을 따라서 이루어진 이 지역이 바로 송정동이 되겠고요. 이 군자교가 만나는 지점 즈음에 바로 이곳에 지금 화살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신비가 되겠습니다. 일찍이 이 지역은 여러분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7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늘 수해를 입었던 지역이었고,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청계천 판자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또한 이 송정동 일대가 되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쪽 편에는 판잣집도 들어서지 않을 정도로 물피해가 많았던 저지대에 해당되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이 군자 차량기지 물재생센터뿐만 아니라 이 답심이동 일대에 또 이 중량천변과 청계천변에 판자촌들이 쭉 있다가 70년대 중반까지도 있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은 이런 저지대로서 수해가 늘 많이 일어났던 곳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바로 그곳에 지금 새롭게 이 동네에 하나의 정자가 이루어졌는데, 그 정자의 이름부터가 새말정이었죠. 이 새말이라고 하는 말부터가 결국 새로운 마을에라는 의미가 되겠고, 이 지역에 저지대의 수해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언덕 위로 이주해 와서 새로운 마을을 구성한 곳에 세워진 정자다,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. 바로 이 새말정 옆에 송정마을마당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공원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. 그 공원에 바로 이 뒷곁에 지금 보이시는 이 뒷곁,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수신비가 되겠습니다. 자, 언뜻 봐서는 안내판도 없고 그에 대한 설명문도 없기 때문에 이것의 수신비를 실제로 우리가 찾아놨어도 쉽게 발견할 수가 없는데요. 자, 보시면 이 자리에 이렇게 숨어 있는 듯하게 뒷곁에 이 수신비가 현재 세워져 있는데, 예전의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과 다른 장소에 이 수신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뒤에는 이렇게 벽돌, 빨간 벽돌로 되어 있고 상당히 뒤쪽으로 공간이 있었던 곳인데, 지금은 보시면 완전히 벽 앞에 이렇게 숨어 있듯이 세워져 있다는 점에서 수신비는 원래 이 자리가 아니었고 옮겨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수신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직도 이렇게 정확하게 증언되는 바거나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예를 확인해 볼 수가 없어서 수신비 자체에서 단서를 찾아보게 되면 수신비 왼편에 옆구리 부분에
이런 글자가 세워져 있습니다. 대정 14년 4월 동척 경성 지점이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동척이라는 거죠. 이것은 바로 동척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착취기구 중에 하나였던 동양척시 주식회사를 줄인 말이 동척이라는 것이고요. 또 하나가 바로 이 대정 14년이라는 거죠. 이것은 서기로 따지게 되면 1926년이 해당이 되겠고요. 26년 4월에 이 비를 세웠다는 거죠. 누가? 동양척식 주식회사 경성 지점에서. 왜 일제강점기 때 이 동척이 이런 비를 세웠을까를 여러모로 상상해 보면서 그 근거를 찾아보게 되면 이 동척이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가 되겠는데요. 지금의 을지로가 되겠고요. 당시 일제강점기 때는 고간에 맞지 소위 황금정 길이 이 길에 쭉 펼쳐져 있었고 그 이전에는 여기가 구리계였죠. 그래서 일찍이 이곳에 재중원이 있었던 약방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가 고간의 맛지로 바뀌었다가 오늘날에는 이런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고 해서 을지문덕을 따서 을지로가 되게 됐는데 바로 이 지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식산은행과 바로 이 동척이 이 을지로 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. 바로 왼쪽 오른쪽에 사진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들이 되겠고요. 바로 이 동척 건너편에 원각사가 신극공연의 중심을 이루는 극립장으로 자리 잡았었다는 것이죠. 바로 이 식산은행과 동척하게 되면 떠오르는 분이 바로 의사 나석주가 되겠습니다. 의열단원이었던 이분이 바로 이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의 폭탄을 투척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을 처단하려고 했었다가 결국은 실패로 끝났었지만 결국 우리의 독립정신을 크게 드높였던 바로 이 나석주 의사의 동상이 그래서 바로 이 동척이 있었던 자리에 세워진 지금 하나외환은행 본점 건물 앞에 이렇게 의사상이 그 당시에 그의 의열 행위를 기리기 위해서 세워져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동척이 당시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동척이 왜 이곳에 이런 수신비를 세웠을까? 그것은 바로 보다시피 지금 이 뚝섬과 중량천 일대 바로 이 지역에 동척이 갖고 있는 땅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자, 지금 이 뚝섬 일대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무슨 야마다 농장, 뭐 일본인 소학교, 일본 신사터 이런 것들이 있는 것만을 보더라도 이 뚝섬 일대에도 일본인들의 소유의 땅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. 특히나 1925년도가 을축대홍수라고 해서 그 유사일에 아주 대단한 대홍수가 일어난 해였고요. 지금 이 빗금친 지역, 이 마포 일대 용산부터 이 뚝섬 일대가 그래서 다 침수되었던,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경인선과 경원선 등이 다 불통될 정도로 이렇게 침수된 지역이 빗살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뚝도라고 하는 이 뚝섬 일대와 이 지역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을죽 대홍수 이후에 서울이 큰 변화를 하게 되는데 결국 서울 지역에서 수혜를 알 만한 곳들은 이주를 시켜서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게 되면서 붙여지는 말들이 이 노량진을 복흥천 혹은 신사동을 새말 이런 말들이 세워지는 새로운 마을들이 생겨나면서 한강 주변의 취락지 인구가 도심부로 이동하는 등의 서울의 도시 구조가 큰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런 당시에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수신비가 세워졌던 송정동 일대도 크게 침수가 되었던 것이고 결국 그것 사건 이후에 이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던 동척이 이런 수해를 막아볼 요량으로 바로 이 지금 중량천 변의 저지대에서 사람들을 이 높은 지역으로 이주를 시킴과 동시에
결국 이 자리에다가 물을 주재하는 신이 바로 용이죠. 그 용을 통해서 늘 이 큰 물의 피해로부터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결국 몰수자를 쓰는 수신비를 이곳에 세우고 결국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한 제를 지내는 데서부터 이 수신비가 이곳에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자, 그런 의미에서 일제강점기의 착취기간이었던 동척의 땅들이 있었던 이 송정정 일대의 수해를 막아보자고 하는 노력에서 조성되었던 수신비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오늘은 이 수신비, 송정동의 수신비를 직접 찾아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.